살을 가르고 뼈를 긁고 독을 도려냅니다. 팔은 피로 물들고 칼끝은 뼛속을 긁는 섬뜩한 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환자는 웃으며 상대와 대화를 나누고 고기를 굽고 심지어 바둑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소설 삼국지 연의 속 명장면으로 관우가 명의 화타에게 독화살에 맞은 팔을 치료하는 일화입니다. 물론 실제 역사적 사실이라기보다는 소설 속 재미를 살리기 위해 과장된 이야기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섬뜩한 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마취가 없던 과거, 실제로 수술을 받아야 하는 환자들은 삼국지에서의 이 장면과 별반 다름없이 수술의 고통을 참고 견뎌야 했다는 점입니다. 수술의 고통, 그것은 견딜 수밖에 없는 것이었고 수술은 환자들에게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역사에서 언제부터 고통 없는 수술이 가능해졌을까요? 그 변화의 시작, 바로 마취의 역사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라이프원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최승영 원장입니다. 인류는 언제부터 수술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인간은 생각보다 오래전부터 골절 등의 외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또는 그 외의 각종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 수술을 해왔습니다. 기원전 3000년경 이집트에서 발견된 파피루스에는 골절 그리고 고름에 대한 수술이 기록되어 있고 기원전 600년경 인도에서는 외과 교과서와 수술법에 대한 책이 저술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수술은 심한 통증을 수반했기에 의사들은 오래전부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술의 고통을 줄이려 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포도주와 아편을 섞어서 진통 효과를 기대했고 중국에서는 화타가 마비사안이라는 약초 혼합물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수면 스펀지라는 것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양귀비 등의 환각성 그리고 진통 효과를 나타내는 식물과 와인을 섞어서 만든 혼합물을 스펀지에 적셔서 환자 코에 대고 흡입하게 하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그 효과는 들쭉날쭉했고 때로는 환자를 오히려 더 고통스럽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수술은 어설픈 마취보다는 그냥 맨정신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고 이로 인해 끔찍한 일들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왕은 수술 도중에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수술 중인 의사를 사형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외과 의사들은 수술 도중에 환자를 억눌러 줄 사람 몇 명을 반드시 대동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환자의 고통을 최대한 짧게 해주는 의사가 최고의 명이라는 생각에서 수술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속도 훈련까지 받았다고 하죠. 그렇다면 언제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마취의 역사가 시작된 걸까요? 1846년 미국 보스턴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치과의사 윌리엄 모턴과 외과의사 존 워렌이 세상을 놀라게 합니다. 그들은 에테르를 환자에게 흡입시킨 뒤 목에 있는 종양 제거 수술을 시작을 했고 환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런 고통을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집도한 외과의사 존 워렌은 청중들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이 환자는 방금 고통 없이 수술을 마쳤습니다. 이 장면은 의료 역사상 가장 극적인 순간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 직후 에테르와 클로로포름은 전 세계로 퍼지는 마취약이 되었고 산부인과 의사 제임스 심슨은 분만 시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마취를 처음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분만에 따르는 고통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것은 성경에 위배된다 라는 종교계의 반발도 있었지만 빅토리아 여왕이 출산 때 클로로포름을 사용한 뒤에는 오히려 신의 선물이라는 평가까지 나오게 되죠. 즉, 마취는 단지 약물의 발견이 아니라 의학과 사회의 일대 변혁을 일으킨 발명이었습니다. 초기의 마취는 외과 의사의 보조 인력이 간단히 흡입제를 건네는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의료의 역사를 바꿔놓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하루에도 수십 명의 부상병들이 몰려오는 전장에서 고통 없는 수술은 한 의사가 얼마나 많은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느냐 하는 효율과 생존율, 이 두 가지로 직결이 되었습니다. 당시 미군은 아예 마취 전문 장교를 따로 양성을 해서 전장에서 전담 마취팀을 운영했는데 이들이 없으면 수술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미국, 유럽은 물론 한국에서도 마취를 단순한 보조기술이 아닌 수술하는 환자의 생명을 유지하는 핵심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1957년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마취과학회가 창립되어
1963년부터 마취과 전문의 제도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마취과라는 이름은 마취통증의학과로 바뀌며 수술실 안뿐만 아니라 수술실 밖에서도 통증을 치료하고 중환자의 생명을 관리하는 가장 핵심적인 진료과 중 하나로 부상하게 됩니다. 오늘날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는 단순하게 수술 중에 환자를 재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환자의 호흡, 혈압, 맥박, 체온, 통증 반응까지 실시간으로 조절하면서 수술하는 환자의 안전과 생명 유지를 책임집니다. 또 수술방 밖에서는 수술 후 통증 관리, 또 대상포진후 신경통과 같은 만성 통증의 치료, 고위험 수술 환자의 마취 전략을 설립, 중환자실의 집중 관리까지 진료 범위를 다양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수술실 안에서든 밖에서든 환자의 고통 없는 회복을 위한 모든 과정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취통증의학과입니다. 물론 이런 강력한 약물이 잘못 쓰일 경우 의학은 치유가 아닌 범죄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들어보신 약 프로포폴은 그 강력한 진정 효과로 인해서 의료 현장에서는 꼭 필요한 약물이지만 일부 연예인들 또는 일반인들까지도 이를 수면제 대용 또는 단순히 유희 목적으로 오남용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더 위험한 것은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입니다. 사람을 쉽게 의식을 잃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포폴이나 미다졸람 같은 마취약들을 불법적으로 구입한 다음 그걸 이용해서 금품을 갈취하거나 성범죄에 사용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의학의 진보는 단 한 끗 차이로 사람을 살리는 기술이 되기도 또 무기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마취통증의학과는 마취 약물을 사용함에 있어 철저한 기준과 책임하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흔히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는 수술하는 환자의 마취만을 전담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마취 영역에서 사용되던 각종 신경 차단술들이 척추의 디스크, 협착증, 무릎관절염 등등 정형외과 질환으로 인한 통증을 다스리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오늘날의 마취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는 수술방을 넘어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목, 허리, 어깨, 무릎 등 척추와 관절의 통증을 경감시키는 데에까지 그 진료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관우가 마취 없이 팔 수술을 견디던 시대는 이제 이야기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지금 우리는 잠깐 잠든 사이에 수술을 받고 고통 없이 마취로부터 깨어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마취라는 과학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아울러 오랜 마취의 역사에서 얻어진 지혜를 수술방 밖의 환자들에게도 적용함으로써 저희 마취통증의학과는 단순히 수술을 받는 환자만을 돌보는 데서 벗어나 통증으로 인해 고생하는 그 모든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치료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취의 시작과 의료의 진화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기회가 되는 대로 재미있는 의학에 관한 역사 이야기를 다뤄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라이프원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최승영 원장이었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